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날이죠. 제가 주는 과목은 일단 교재를 부동산 공법 파트를 찾아보세요. 한 인문서 한 16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빨리 빌려갖고 와. 뭐요?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저는 강의는 강남 박물관하고요, 종로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평택 박물관하고요. 이게 이제 박물관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학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박물관하고 종로하고 노량진하고 평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천안에도 박물관 있죠. 거기는 이제 대리점. 요 네 군데가 본사.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도 박물관. 이름을 분명히 제가 달기로 한 걸로 아는데 저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은, 천안에 오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원장님하고 인연하고 또 여기 선생님 중에서 여기 안 오면 죽인다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어제 오셨을 거야 아마. 그분이 막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어쩌다 보니까 또 인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우리 박물관 전부 다 본사들이고요. 원래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체력 관리 때문에 쉬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이제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말 잘 들으시고 좀 제 자랑질 했습니다. 아시고, 지금 이런 강의는 해본 적이 없는 교실입니다. 저는 교실이 보통 400석 마감, 그 다음에 교실에다 차고 나면 영상실 쓰는 그런 강사입니다. 여기는 과외로 왔으니까 대답 안 하면 물어 뜯겠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과외 분위기예요. 저 올해 목표는요, 이만한 교실 한 3개로 확장하는 거, 이 학원. 될 것 같아요. 근데 전국의 학원들이 학생들에서 다 주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학원생 숫자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좀 시험이 어렵다고 그래서 다들 줄고 있는데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한 3배 정도 교실로 옮겨서, 그래야 아마 제가 정상적인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숫자 차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과외 모드입니다. 그럼 같이 눈빛 마주치고 대답하고, 절대 땡땡 치지 마시고, 만약에 오전에 못 들으면 야간에 꼭 들으셔야 되고, 동영상보다는요 직접 눈을 마주치는 게 그게 제일 클 겁니다. 그렇게 맞춰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뭐 보는 척 하지 마시고요. 교재는 거기에 다 써놨어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이고, 공법 교재는 출판사 박물관에 나오는 교재는 다 제가 쓴 교재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쓴 교재고, 공법의 기초 이론하고 공법의 개념부터 보일 거예요. 한 160페이지쯤 될 거예요. 부동산 공법하고 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보일걸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찾았나요? 또 왜 1차를 가지고 왔어? 그래, 1차. 갔다 와, 빨리. 처음은 다 서투르니까. 2차는 두꺼운 거.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은 최성진호입니다. 그럼 제 이름이 공부하는 방법인 거 아세요? 다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한자로요. 모든 공부는 또 이렇습니다. 단어들을 풀어가는 과정이요. 최고 채자고요. 한자로 이 성자가요, 성실할 성자입니다. 진자가 나아갈 진자입니다. 지금 벌써 이름이 딱 맞춰질 건데요. 최고의 공부 방법은요,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래서. 맞죠? 지금 제가 뭐 했냐면요, 제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회 할 때, 박물관 설명회 할 때, 이제 강남 코엑스에 대해 설명할 때, 제 이름, 왜냐면 설명회 온 사람들한테 제 이름 각인시켜야 되죠. 그때 공부 방법 가르친다면서 제 이름부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법학 공부하는 방법. 단어가 머릿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들. 이게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벌써 수업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 거기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림도 다 그려놓고 있으니까 적어보시고, 지금은 뭘 쓰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단어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처음 여러분하고 해야 될 것은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숲이 어떻게 생겼는가, 숲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11월은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딱 요것 중심으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이 숲에 있는 나무들을 뭐라 부르는가, 그 다음에 요 숲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줄거리 학습 위주로 갈 테니까요. 이게 돼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할 테니까요. 이 과정이 11월, 12월의 중심이 될 겁니다. 특히 겁니다. 특히 용어. 그리고 이렇게 줄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 프린트로 체계도로 해서 줄 거예요. 이것도 뭐 너무 보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강의 노트로 좀 다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는 쓰는 거 귀찮을 테니까 컬러 퍼플하게 다 만들어 줄 테니까요. 이 노트 형태로 그때 만들어 줄 거니까 그 자료 일부를 미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테니까. 너무 쓰는데 연연해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구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쓰고 습관적으로 보지 않고 써놓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맞춰가면서 차근차근 단어가 뭔가를 익히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법학은 저는 이걸 인수분해라 그래요. 법학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인수분해. 오늘 이제 공부하는 방법부터 해서 용어 바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렇게. 부동산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뭐라도 공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알 거예요. 그러면 아는 범위 단어로 끊어주세요. 부동산, 그 다음에 뭐요? 공법.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공법이라는 단어에 뭘로 되어 있다?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그럼 이거 반대말. 동산. 자, 동산은 움직이는 건가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일 동사에다 자산산이니까 움직이는 자산이잖아요. 이것은요,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동산, 외가 뭐요? 부동산.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동산 그러면 움직이는 거, 부동산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거. 근데 그럼 저 움직이죠? 저는 뭐예요? 동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물건이에요. 저는 물건이 아니고 권리, 음의 주체, 사람이에요, 사람. 인이라고, 인. 자연인하고 나오죠? 저는 권리, 음의 주체고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 음의 객체 중에서, 물건 중에서 움직이는 것은 동산,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여기서 단어를 하나 가르칠 건데요. 우리 동산에 대해서는 법률 용어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뭔만 용어 정의가 됐냐면요. 부동산만 민법 제99조에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뭐라고요? 그 정착물.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무엇이라 부르자? 부동산. 그럼 동사는요? 이제 동사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사는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뭐 이게 동사리 뭐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1년 내에 제가 가르친 것은 법적인 사고를 하게끔 바꿔줘야 돼요. 리걸 마인드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형성해 가야 되는데 법학은 항상 이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여기에 이제 뭐 정착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건물. 뭐 나무, 이제 수목의 집단, 뭐 농작물, 임목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토지와 건물만 공부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는요? 그 외. 뭐라고요? 그 외. 그러니까 법률 용어 정의는 두 가지가 대칭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적극적으로 용어 정의를 합니다. 나머지는요? 그 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동사는 우리 시험범위 대상 자체가 아니죠.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했잖아요. 동사는 시험 범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규율 형식,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하고 민법 제99조에 이렇게 돼 있더라. 민법 99조에. 그러면 동사는 뭐냐? 그 왜. 제대로 이해했는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꾸 이런 연습하게요. 이거를 느껴야 되거든요. 자, 부동산 공법 선생은 누가 있다고요? 최성진. 그 다음에요?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법 선생은 여기 최성진하고 용어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여기 용어정이 됐잖아, 지금. 최성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나머지 공법 선생은 뭘 한다? 기타 등등. 대한민국 공법 선생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최성진과 기타 등등으로. 이게 법학의 규율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예. 이렇게 공법을 이제 단어들을 느끼는 연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되죠? 토지가 있고 우리 시험범위 대상은요. 건물 그리지 말고 이제는 건축물 그럴까요? 토지와 뭐가 있다?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이렇게 됐네요. 토지 공법과 건축물 공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토지 공법과 뭐가 있다? 건축물 공법인데 토지 공법 4개를 공부하고요. 건축물 공법 2개를 공부합니다. 건축물 공법은 알 것 같네요. 건축물하고 건축법, 아파트, 주택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총 6가지 법률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지워버리고요. 지금 지워도 머릿속에 최성진이라는 단어가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우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너무 많아. 자, 그럼 이제 공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텐데요. 이 공법에 대칭되는 단어가 사법입니다. 자, 사법과 뭘로 됐어요? 공법 되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다시 분리를 해볼까요? 공법이 있고 사법인데 여러분이 사법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법인 게 뭐냐면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사사로운 법률 관계죠. 사법은 누구와 누구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앉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아세요? 여기 앉는 과정이 여러분과 누가의 원장님과의 무슨 관계? 계약 관계예요. 무슨 계약이냐면요. 위임 계약입니다. 네? 여러분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고요. 원장님은요. 강의를 제공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저는 원장님하고 무슨 계약? 고용 계약. 원장님하고 누구하고? 나하고. 무슨 계약? 고용 계약. 원장님은 나한테 월급을 주고 나는 와서 강의를 해줘야 돼. 이렇게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게 뭐라고요? 사법 관계입니다. 자, 이 사법 관계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예로 나와 슈퍼 사장과의 관계예요.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습니다.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내 마음. 그걸 조금 세련되게 민법 선생님들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그럽니다. 살까 말까는 내 마음이다. 자, 하여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임의성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사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실현하냐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 사익을 실현하는 법이다 그래요. 사법은 뭘 실현하는 법이요? 사익, 사사로운 이익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법관계입니다. 지금 사법관계는 개인 대 개인이 나와 슈퍼 사장이 대등하게 나란히 서 있었죠. 이제 평등관계예요. 여기는 우리 일상생활이고 나와 내 친구 이야기예요. 여기는 나와 누구요? 내 친구. 이제 공법관계는요. 그림 자체가 좀 달라요. 이렇게 여기가 누구? 국가.
여기가 누구? 국민.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 내라 그러죠. 아, 세법도 공법관계네요. 공법이요. 그게 넓은 의미의 공법이에요. 국가가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냥 해요. 허가받으라 그래요.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보셨나요?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거예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투기, 과열, 지구. 뭐라고요? 투기가 과열되니까. 투기가 뭐대요? 과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 그런 것을 다 제가 가르쳐요. 돈과 관련된 것은 다 저하고 배웁니다. 자, 국가와 누가의 관계요? 국민. 해서 국가가 누구한테? 국민보다 대등 관계요? 자, 우월적 지에 섰네요. 우리보다 위에 서 있죠. 우리보다 우월적 지에 서서. 그러니까 공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딱 편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국가의 갑질. 공법은 뭐라고요? 국가의 갑질이에요. 국가가 우리보다 무슨 지에 서서요? 우월적 지에 서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합니다. 명령, 강제, 규제, 제한이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뭐라고요? 갑질. 아, 공법이 용어적이야. 이렇게 쉬웠었네. 요즘에는 회사 사장들이 공법을 설명시켜 주네요. 국가에 뭐라고요? 갑질.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하면서 무엇을 실현하는 법? 공익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냥 갑질해요? 좋은 일 하려고 갑질해요? 좋은 일 하려고 갑질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형성되는 게 뭐다? 공법 관계입니다. 갑질 관계. 국가와 국민이, 여기가 국민이죠? 이 상하 수직 관계로서 이렇게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되는 게 뭐다? 부동산 공법. 이제 두 단어를 분리했잖아요. 부동산이 뭔가, 공법이 뭔가를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인수분해를 했으면 용어적인은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돼요. 부동산 공법이 뭐냐? 그러니까 토지나, 같이 해봐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국가가 뭐 하려고? 공익을 실현하려고. 뭐 하려고요? 무슨 짓을 한다? 갑질을 한다. 이게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 좋은 법이요? 나쁜 법이요? 진짜로? 국가가 갑질하잖아. 네 땅 팔 때 허가 받고 팔아. 기분 좋아, 나빠요? 나빠요? 아, 이분은 땅이 있나 봐요. 저는 땅이 없거든요. 허가 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법학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을 가진 이분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법이에요. 근데 저는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규제를 하든 말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 그 규제에서 내가 살만한 거니까 나 좋아요 나빠요? 항상 법학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게요, 법학적인 사고를 하게끔 바꿔주는 게 제가 제일 해야 될 문제니까, 공법이 어렵다, 뭐 민법이 어렵다, 에이, 그게 아니고요, 법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런 법적인 사고들만 갖게 되면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게 반입니다. 사고를 지금 뭘 하냐면요, 1년 동안 제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 떠서 여러분 머리를 싹 옮겨가는 과정. 그 과정이 여러분하고 1년간 해야 될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토지나 건물 같은 무엇에 대해서요? 부동산에 대해서. 자, 누가요? 국가가 누구보다? 국민보다 우월적 지에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함으로써 뭘 실현하는 법이다? 공익을 실현하는 법이다.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학, 우리가 지금 법학을 공부하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법학이라는 단어를 공부 시작하는데요. 법학은 기초니꾸루 실력입니다. 법학 공부 방법입니다. 지금 단어를 풀어줬으니까 기초니꾸루 뭐라고요? 실력. 그러니까 요 기초가 뭐냐면 용어 정의, 단어의 뜻, 요걸 풀어낼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 기초니꾸루 실력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책에 쓰여져 있는 우리 교재 보면 지금 부동산 공법의 기초 이론하고 의,
개념하고 돼 있죠? 그러면서 부동산, 공법적 규율이 뭐냐고 한 페이지 쓰여졌잖아요. 그 문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 기초라는 것은.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런 활자화되는 것은 그냥 제가 타이핑 쳐놓은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 닉구를 실려가는 용어정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용어정의라는 것은 나만의 방식으로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공법 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처지에서 명령관계 규제 제한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법이다. 이런 식의 암기를 하지 마시고 부동산공법 그러면 토지나 건물 같은 무엇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뭐 하려고? 공익 실현하려고 못하는 법이다. 갑질하는 법이다. 부동산공법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국가의 갑질. 국가의 뭐라고요? 갑질. 핵심 단어는요? 규제, 제한. 제한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그러면 이렇게 자 용어적인 국가의 갑질, 규제, 제한하는 게 뭐다? 공법이다. 라고 용어적이 됐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나오잖아요. 규제, 제한. 뭐라고요? 규제, 제한. 그 다음에요. 이런 표현은 뭐? 공익, 실현. 이런 표현, 그래서 공법 체계는요, 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별표 출제 포인트. 공법은 무슨 법이라서? 규제법.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가 되면 논점이 바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논점까지 봤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안 돼요. 요거. 뭐라고요? 응용력.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생 논점이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아니면 뭐 민법책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있어요. 관련 문제. 법서들의 이제 되게 이렇게 되죠. 관련된 문제하고 추가 논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봐볼게요. 공법은 규제 제한법이라 했죠. 내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 못하게 하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나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싸워야 된다, 이것을. 내 권리를 뭐 한다? 구제받는다. 자, 도로 공사를 한답니다. 공익사업이죠. 그럼 내 땅을 뭐 하죠? 밀어. 자, 단어 가르칠게요. 따라서 해봐요. 수용. 그걸 뭐라고 한다? 밀어. 밀어는 아닌 것 같다. 다시 돼요. 이리 봐봐. 이렇게 대답을 해야 고쳐줘요. 빼앗아. 뭐한다고요? 빼앗아 간다고. 그게 뭐라고요? 수용. 그런다고 대답을 하면 더 반칙이요. 자꾸 질문하면 사람들이 저 뒤로 간다? 그럼 저는 마이크 들고 뒤로 갑니다. 아셨죠? 같이 눈빛 맞춰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 땅을 빼앗아 가잖아요. 수용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수용. 빼앗아 가죠? 그럼 나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뭐 때문에? 보상금. 생각보다 적게 줘요. 또 싸워야죠? 그게 뭐예요? 권리 구제. 규제하니까 구제받는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용어가 되면 논점 파악이 되고 논점 파악이 되면 이렇게 응용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가 되면은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쇠고랑 차가지고 저한테 질질질 끌려오게 돼 있다고요. 저는 이 과정이 중심이 돼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단어 하나 던지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공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게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왔는가를 따져보지를 않고. 양 많다고 학생들이 너무나도 투덜대니까 선생님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다 버려버리고 결론만. 이건 9월달, 10월달에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결론을 던져야 돼요. 차라리 이걸 던져야 돼요. 용어를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 참을성 없는 학생들은 결론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수업을 못 듣겠네, 뭐 공법을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탄탄하게 다져지면 여기는 무조건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공법이 뭔가 봤고요. 이제 오늘 법학의 공부 방법.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이제 확정 지어 볼게요. 여러분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대상 법률하고 나옵니다. 막 거기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제가 입으로 다 풀어주고 있으니까 지금. 자, 우리 공법은 토지공법과 뭐가 됐어요? 건축물공법. 그러면 토지공법이 있고요. 건축물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공법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토지공법이요? 4개. 먼저 쉬운 건축물공법부터 끄집어내 볼까요? 자, 건물공법에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요? 이제 자꾸 같이 발음하세요. 단어들이 전부 공부 다 처음 하시죠? 아유, 처음 만났잖아, 오늘. 이렇게 다 처음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처음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몇 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3개월 만에 합격했고요. 원래 다 그래, 말을. 합격하면은 그냥 앞에 3년 3개월인데, 합격하면 3개월 만에 합격했고, 다 처음이죠? 네, 다 처음이고. 네. 나 작년에 봤는데. 작년에는 1차만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이 학원에서. 네, 1차만 하셨고, 올해 이제 2차만. 그죠? 저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건축법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택법. 제가 좀 짓궂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게 취미생활이라. 제가 지금 지금 몇 살이요? 22살이거든요? 나중에, 저는 몇 살이요? 여러분이, 저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암기예요. 나중에 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삼성이 분양을 했어요. 삼성에서. 그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나를 쫓아오잖아요. 내가 새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저당권이 하면 안 되는데 설정돼 있더라. 삼성을 쳐버려요. 2년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당권 설정 제한에 위반되면 2학년 2반. 뭐라고요? 2학년 2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현을 약속하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봐요. 저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22살이에요. 2학년 2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몇 살이라고요? 저는 몇 살이요? 제 나이도 알고. 그러니까 22살짜리, 우리 아들이 23인가? 22살짜리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이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강의를 저는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시간 말고 누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같이 코드를 하나씩 맞춰가요. 오늘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하나 나왔다, 이제. 저는 몇 살이에요? 22살. 나중에 요 주택부 가서 공부합니다. 저당권 설정자. 우리가 아파트를 부양받았을 때 그 아파트에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저당권 설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했으면 처벌규정 2학년 2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또 암기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농담 속에 싹 스며들어가야 돼요. 암기란 것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때 이제 건축법과 뭘 공부해요? 주택법을 공부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건축법과 주택법. 일단 시험 문제는 얘가 7개. 얘가 7개 나옵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상가입니다. 상가. 건축법이요? 주택법이요? 상가. 건물이요? 주택이요? 그건 무슨 법? 건축법. 공장은요? 건축법. 주택은요? 주택은요? 주택 건물이 아니에요. 주택은 둘 다 적용한다. 뭣도 적용하고, 건축법도 적용하고, 뭣도 적용한다? 주택법도 적용합니다. 무엇은요? 주택은. 아, 그러면, 이제 빨리 또 캐치하는 게 이거죠.
이 두 법의 구별 기준은 이건가 보다. 어차피 이건 우리가 다 구별하는 거잖아요. 상가는 건축법이고 주택법은 적용 안 되는 건 다 구별하잖아요. 그 구별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이 같이 걸쳐 있죠. 여기서 기준점이 나오는 거 봐요. 주택은 건축법도 적용하고 뭣도 적용한다? 주택법. 이때 한 번에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한 번에 건축하는 게 만드는 게 29개 이하를 만듭니다. 몇 개 이하요? 그러면 무슨 법을 적용하고? 건축법.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오늘 많이 지금 유식해지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왜 그런가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없더라도 무조건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거기 101호가 하나예요. 102호가 하나고 한 세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뭘 만들어요? 무슨 법을 적용했을까요? 건축법. 단독주택 한 번에 보통 몇 개 만드니까? 하나. 만약에 단독주택을 30개 이상 만든다 그럼 무슨 법이요? 주택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을 만들 때는 뭘 적용했다?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아파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뭘 적용했을까요? 무슨 법이요? 주택. 이렇게 구별된답니다.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개수를 가지고요. 한 번에 30개 이상 만들면 무슨 법? 주택법. 자, 29개 이하를 만들면요. 건축법. 두 법을 구별짓는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건물에 관한 거고요. 이제 토지에 관한 거 가볼게요. 토지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토지공법은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럽니다. 엄청 길죠, 단어가. 예,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12문제나 나옵니다. 자, 같이 해봐요. 제가 단어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필요한 게 이게 펜 가지고 사선 끊는 연습이에요. 자, 이렇게. 국토의, 같이 해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 법은 무엇에 대해서요? 국토가 뭔지는 아시죠? 전국 토지. 대한민국 영토. 국토에 대해서 뭘 수립하고? 뭘 수립한다고요? 도시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가 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못하는 법률. 이용하는 법이에요. 단어를 조금만 끊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 법률 명칭은요, 그 법의 구성을 모두 담게 됐어요. 그러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하는 법률이네요. 이 법의 구성은 이렇게 됐네요. 계획을 수립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용 개발하는 파트가 있네요. 계획은 우리가 수립했을까요? 국가가 수립했을까요? 국가가 계획을 우리말로 짜주고 우리가 거기다 집을 짓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이 법이. 단어를 잘 째려보시면요. 단어 속에 다 있어요. 난이도는 단어에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맞다니까요.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그에 맞춰서 뭐요? 이용하는 법이었어요. 전국 토지에서 계획 짜고 이용하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12개. 얘는 시험 범위가 국토였네요. 그 다음에 토지를 공부하는 게요. 이제 국토에서 뭘로 들어왔냐면요. 도시로 들어옵니다. 도시. 천안시라는 어디 들어와요? 도시. 도시로 들어오면 도시를 다루는 법이 도시개발법. 무슨 법이요? 뭐 도시개발법 어려운 단어 아니죠? 이 단어만 넣어볼까요? 뭐 개발해요? 불당 신도시 개발했죠. 평택에 고덕 신도시 개발하잖아요. 예. 신도시 개발.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법. 뭐 도계법 그러지 마시고요. 도시개발법 하시면 돼요. 약칭이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은. 그나마 약칭하려면 잘 읽으세요. 개발법. 도계법 하는데 그런 약칭이 없어요. 무슨 법? 개발법 그래요. 개발사업 그러니까 개발법.
다 같이 읽어요. 개발법.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국토계획법. 무슨 법이요? 국토계획법. 지금 제가 불러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약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칭을 너무 마음대로 이게 보통 국계법 그래요. 선생들이 국계법.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답답했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열고 약칭 국토계획법 써줘요. 약칭 그러고. 얘는 약칭이 있다 없다? 없어. 다 썼잖아요. 약칭 안 해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신도시를 만들었죠. 요 신도시가 노후화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죠. 자, 도시 및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정비. 자, 끊어 읽어봐요. 무엇을 정비하고? 도시 환경. 무엇을? 주거 환경. 도시 및 주거 환경.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을 못하는 법. 정비하는 법. 또 요거 읽으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 다 문제가.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정법 알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도시 정비법. 약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뭐라 약칭했다고요? 도시 정비법. 싫으면 그냥 정비법. 왜 그러냐면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 네, 신도시를 만든 것은요. 개발 사업. 정말 그냥 줄이고 싶으면 개발법, 정비법 하시고 정확하게는 도시 정비법입니다. 무슨 법이요? 도시 정비법. 얘가 6개, 얘가 6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고 불당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노후화되니까 이제 뭐요? 재개발, 재건축. 자, 그 다음에 전국 토지,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시골로 갑니다. 시골. 시골에 가면 뭐가 있죠? 농지. 그래서 농지법. 두 문제. 이렇게 6개의 법률을 공부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한테 잠깐 해줄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여기 다 6개의 법률을 공부하기가 너무 많아요. 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과 주택법을 공부해라.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개발법과 정비법은 버리란 말이죠.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요거 이제 직장 다니면서 뭐 야간반들, 동영상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권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떤 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는 이런 질문하면 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학생들이 이제 이것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하냐면 올해 시험 문제는 건축법, 주택법은 죽을 만큼 어렵게 나오고 개발법, 정비법만 쉽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자기는 이것만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럼 똑같이 하게요. 올해 시험 문제는 개발법과 정비법은 엄청 어렵게 나오고 건축, 주택법만 아주 쉽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작년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하고 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그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진짜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쉽게 나와버리고 이게 어렵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건물이 뭔지 주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파트를 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파트를 버리고 6개의 법률이 있는데 어떤 파트를 버리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부는 지금부터 이걸 여러분한테 세뇌를 시켜야 돼서 어떤 파트를 버릴 게 아니라 이 파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8개를 강조하면 몇 개요? 그럼 몇 개를 공부하시고 나머지 몇 개를 버리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법을 통째로 버린 것이 아니란 거죠. 도시개발법에 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개발법, 정비법을 딱 8개씩만 논점 잡아줘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8개씩 이게만큼만 하라고 맨날 꼬드겨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는 어렵다고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조그만 소논점으로 8개를 잡아줘요. 조그만 논점으로. 원래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8개만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버린다 하라고 골라주는 것만 한다. 골라주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2차 과목에 공시법 있는 거 아시죠? 등기법. 그 다음에 세법 있는 거 아시죠? 여기 합해서 40문제인 거 아시죠? 근데 공시법이란 법은 다시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총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가 16개. 세법이 이놈이 13개, 이놈이 13개, 12개, 12개. 여기가 24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정이 딱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요. 자기는 이거 공부하고 요놈 안 하겠대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적법하고 세법하고 이거 안 하겠대요.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등기법은 어렵다더라. 12문제 나오는데 선생님이 8개만 하려고 정해주더라. 그럼 그 8개만 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버리시고. 법을 전체로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법을 전체로 버린 게 아니라 이 법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용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할까 안 할 것을. 전체를 절대 버리는 것은 아니다. 제가 협박했죠? 요것만 선택해서 했는데 요놈은 어렵게 나오고 요놈만 쉽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올해 그 협박이 또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출제위원 맘이잖아요. 그 주길로 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수험생은 모든 것을 대비를 해놔야 되죠. 우리는 근데 만점짜리가 아니라 몇 점이면 되니까요? 60점. 그에 맞춰서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공법 목표 점수는 몇 점? 오늘 프린트 맨 위에 봐봐요. 써봐 안 봐. 내가 그 해놓고도 안 보여줬네. 맨 위에 여기에 목표 점수 자기가 원하는 점수 한번 써봐요. 내가 일부러 칸 비워놨어. 여기는 70점 썼네. 목표 점수라니까. 빨리 써봐요. 나 검사로 다니까. 형님 뭔 60점이요.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고치세요 빨리. 6자를 8자로 고치세요. 여기 쓰시라니까 왜 안 쓰시고. 빨리 쓰세요. 뭔 65점이 이렇게 소박하게.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80점 써요. 형님 존경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80점 써야지. 공법선생님 최성진이가 왔는데 왜 안 써? 펜도 없구만. 봐봐. 어이 나이샤. 80점을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몇 점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목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한 거 있는 분. 이 목표 설정하면 이 점수는 절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여기에 접근해 가려고 하니까 70점이 60점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오래 해가지고 강의가 벌써 20년이고요. 이제 조금만 넘으면 21년 차 들어가요 강의가. 제가 20대부터 진짜 20대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20대부터 강의를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강의 경력이 알바 강의 경력은 빼고 알바를 20대부터 시작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신림대에서 돈 닦은 것도 있고 공부는 다른 거 모르는데 공부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큼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60점을 목표로 설정했다. 절대 60점 안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솔직히 뭐라고 하냐면 공법 몇 점 목표예요? 그러면 50점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전체가 다 과락이에요. 5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37.5가 나와요. 낙제점수가 40점인 거 아시죠? 그 원인이 이렇습니다. 요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책 절대 안 봐요. 공부 안 해요. 에이 뭐 찍으면 50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가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80점은 너무했더라도 저는 30개 75점을 목표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인 60점이 나오는 겁니다. 40문제 중에서 몇 개를 목표로 가자? 30개. 그래야 안정적인 몇 점이 나온다? 60점이 나오는 겁니다. 공법은 80점이 만점입니다. 공법은 이제 8개 정도는 논에 수업 시간에 배우지도 않는 데서 시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80점이 만점인데 80점 만점을
목표로 하면 좀 너무하니까 75점 목표로 가시고 그래 안정적으로 60점이나 62.5. 최소한 이 공법이 다른 과목에 민폐는 끼치지 말자고요. 딱 그 정도만 공법은. 자기 목만 하자고요. 근데 매년 시험 문제는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중개사법 보셨죠? 그분이 매년 시험 문제는 2차는 다 해결해줘요. 시험 끝나고 하면 인기 강사는 누가 되면 중개사법. 왜냐하면 그건 항상 고득점이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 못 맞으면 자격증을 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업만 들어도 그 점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보면 알 텐데 중개 실무 영역은 공법이에요. 중개 실무 영역은 공법이라고요. 그 법의 실무 파트는 공법이고 그 앞에 파트는 민법이에요. 계약 파트는. 법과 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떠받드는 과목이라 전략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목표는 자 정확하게 몇 점 잡고 가자. 75점. 75점이 몇 개 잡으면요. 30문제입니다. 40개 중에서. 그래야 안정적으로 몇 개 나온다. 24개에서 26개가 나옵니다. 목표 달성은 절대 안 되거든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하고 설정하고 가셔야 돼요. 항상 공부란 것은 우리 목표 의식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 와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우리 여기 뭐하러 오셨죠? 예? 공부하러 왔어요? 자격증 따러 왔어요? 객관식 시험 공부하러 왔어요? 학문 연구하러 왔어요? 분명히 객관식 시험 공부하러 왔습니다. 학문 연구하지 마세요. 그건 대학 가서 하세요. 막걸리 마시면서.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이제 학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학문 연구하는 곳이다.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곳이다. 객관식 시험. 학문 연구는 언제 하냐면요. 시험 끝나고 나면 공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돈 되는 땅 찾는 요령 분석 강의. 그때부터 학문 연구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도 개강할 거예요, 아마도.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공부했던, 합격생 그러니까 또 합격 못한 사람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공부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돈 되는 땅 찾는 요령 분석부터 해서 경매 같은 거 하고 그러려면은 토지 분석 없이는 못 하거든요. 그거 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중개업 하려면요. 공법을 모르면요. 순 거짓말만 칩니다. 1년 내에 배운 거 딱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과정이 시험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막 학문 연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천안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천안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해요. 시험 끝난 다음에. 따로 교재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예, 객관식 시험 공부한다는 거. 아셨죠? 예.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공법의 법원 그러고 나올 겁니다. 자, 거기까지 잠깐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법원 그러면 뭐라고요? 지금 법원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법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법원. 이게 근본 원자죠. 근원. 법의 연원, 법의 근원, 법의 뿌리. 이 법의 연원이란 말은 법원이란 말이 법의 연원이란 말인데 이게 자 문서로 존재하느냐 문서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법의 연원 그럽니다. 법원이란 말을 정확하게 법원 하는 말의 정확한 표현 방식은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존재 형식을 뭐라 본다? 법원. 문서화되어 있다. 뭐라 할까요? 거기 컨닝하고 한번 대답해봐요. 성문법. 뭐라고요? 성문법. 문서화 안 됐다. 불문법. 자, 그러면 공법은 국가가 국민한테 갑질하죠. 국가가 국민한테 갑질을 하는데 불문법이면 문서에 안 적혀 있죠. 요 갑질 통제 될까요, 안 될까요? 갑질 해놓고, 야, 이거, 그런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있어. 아니? 그럼 다 끝나죠. 그러니까 공법은 연구 대상이 불문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가가 갑질을 할 때는 그냥 한다.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둬야 된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뭐 한다.
갑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어떤 법? 문서화되어 있는 법에. 그래서 우리 공법의 연구 대상은 성문법만. 문서화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갑질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가 갑질할 때는 한쪽 손에는 뭐 들고 있다? 문서. 뭐 들고 있다고요? 문서. 그걸 무슨 법이란다? 성문법. 그럼 이제 뭐가 있는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가는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헌법이 있네요. 국가의 최고법이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법률. 거기서부터 우리 시험법입니다. 요 법률들이 시험법이에요. 무슨 법, 무슨 법률, 그러고 끝납니다. 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는데, 명령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무시아 씨가 하는 거, 무시아 씨. 대통령령. 뭐가 있다고요? 대통령령. 각부 장관들 있죠. 그래서 이제 부령, 그럽니다. 뭐라고요? 국토교통부령, 국방부령, 행정안전부령. 그것을 뭐라고요? 명령. 우리 시험법에는요, 법률과 대통령령과 대통령령을 시행령 그런데 대통령령과 부령.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는요, 실무는 맨 밑에 있는 조례, 자치법규. 천안시에서 중개사를 하려면 법률 명령을 알고 거기다가 나중에 천안시 뭘 알아야 돼요? 조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면 천안시 조례 찾는 요령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어떤 조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돼 있답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조례는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되게 뭐 조례를 묻기도 해요. 우리 법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딱 그 정도가 시험범위예요.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까지. 조례의 내용은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시험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우리 자 시험범위는 뭐라고요? 법률. 같이 해봐요.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부령. 자 따라서 해봐요. 부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법이 있고 국회에서 만들죠. 대통령이 만들면 그걸 뭐라고요? 대통령령. 자 읽어봐요. 여기 읽어봐요. 법을 시행하는 명령. 여기 밑에 있는 게 시행령을 시행하는 규칙. 법을 시행하는 명령. 법을 시행하는 시행규칙. 법이나 시행령을 시행하는 시행규칙.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시험법이 뭐라고요? 법. 그 다음에요. 시행령. 그 다음에요. 시행규칙. 이렇게. 우리 시험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일단 시험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옆에 있는 불문법은 하고 나왔죠? 한번 제목만 읽어보세요. 관습법, 판례, 조리. 요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민법은 사인 간의 관계는 관습, 관행도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의 법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범위 확정 지어준 겁니다. 이런 게 시험범위다라고 단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체계 보인가요? 4번에? 행정체계 보이죠? 이제 오늘 본 수업이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행정체계부터. 여기에 조금 줄을 세워놔야 수업이 진행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예. 수업은 보통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는 걸로.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제가 끝내주면 집에 가는 걸로. 아셨죠? 초창기에는 1교시, 3교시로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4교시로 바뀔 거고, 공법은. 양이 좀 많은 거 보이죠? 그래서 초창기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궁뎅이가 좀 적응되면 이렇게 할게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이제 한 것도 정리도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갈 테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조금 더 길겠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쉬었다 하죠?